유로존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작년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는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전년 동기 대비 0.7%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지분 대량 매각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향후 수년 동안은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의 상장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장 차익을 노린 투자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 둔화 추세가 완만해지고 물가도 점차 안정되고 있다며 유가 상승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보다 긍정적인 경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총 7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래 월간 가입 실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장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2000선 종가상 턱걸이 마감했던 코스피. 그런데 간밤에 뉴욕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다우 기준 하루 만에 200포인트가 빠졌던 다우 종가를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코스피 역시 영향권 아래 놓이면서 출발이 1960선으로 갭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 오늘 밤이 분수령인데요. 코앞에 두고 역시 좀 삐걱이고 있다는 잡음 때문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다시금 커진 것이죠.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그다음에 그리스 얘기. 문제는 내일이 올 들어 처음 있는 선물 옵션 동시만길, 내일 마녀의 날인데요. 수급도 역시 꼬여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3일 연속 현물과 선물을 동반해서 계속 팔고 있는데 현물의 매도 규모가 어제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지만 현재 마감도 되지 않았는데 어제보다 더 많이 파는 외국인입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3천억이 넘어가는 순간인데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중국 관련 섹터는 여전히 부진하면서 쉽사리 부진을 떨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980선 쪽으로 많이 낙폭을 줄인 모습인데 종목별로는 낙폭이 얼마나 줄였는지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우려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하루 앞둔 경계감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위축된 모습인데요. 3월 7일 오늘장 현재 코스피 지수 어떤지 먼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개파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 현재는 낙폭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3.19포인트 하락한 1987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현재 3천억 원 넘게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사흘째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죠. 현재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현재 대응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째 약세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530선 밑에서 출발했는데요. 지수 하락폭 만회하면서 현재는 다시 530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18% 하락한 53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13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기관에 대응하면서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그리스 국채 교환 우려로 1,130원대 가까이 고점을 높여서 시작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장중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폭 소폭 줄인 모습이죠. 현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2원 90전 상승한 1,125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17% 강보합권에서 118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는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3% 넘게 현재 빠지면서 27만 6,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도 1%대 강세 보이면서 현재 33만 2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LG화학은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현재 2.75% 밀려나면서 37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1%대 밀려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생명만이 현재 빨간불 켜면서 9만 9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복제약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데요. 1.29% 오르면서 3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쇼핑도 강보 합권에서 진행 중이고요. 다음과 CJ ENM, 포스코 ICT는 2%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마지막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FA가 1.37% 밀려나면서 현재 5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캠텍도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젠백스 역시 3%대 밀려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여파로 또 중국 사업 비중이 큰 철강과 기계, 화학 업종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만기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지지선인 21선, 2000선 다 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의도 쪽 시각은 어떠한지 확인해 볼까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부터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을 좀 줄여서 다행이긴 한데 장중에 반등 나왔던 1970선 정도가 확실한 지지선이라고 봐도 무방한지 만기일 충격은 어느 정도 또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내 증시가 4일 연속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에 이어서 간밤 유로존 및 브라질 등의 4, 4분기 GDP 하향 조정이 경기 회복의 둔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수 부담감이 다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들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대외적으로 증시의 모멘텀 부족에서 터진 악재와 대내적으로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추가 가격 조정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차 지지선은 지난주 3월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1950포인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안정을 가져올 변수는 이번 주말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에서 나타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과 관련해 이번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전세를 보일 경우 불안감은 다시 안전세를 찾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2월 고용자 변동 컨센서스는 25만 건으로 전월 24만 3천 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의 경우 전월 8.3%와 같은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지만 최근 고용지표 개선 흐름을 볼 때 추가 개선 여부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와 더불어 이번 주 후반 불확실성 요소인 중국 긴축 완화나 그리스 민간 채권단 교환 협상이 해결된다면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내일 만기일 전망을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국가 자금의 3천억 매물이 예상되고 있으며 나머지 2조 원은 높은 스프레드를 이용한 롤오버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적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증시 충격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최근 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년 같으면 차익 매물이 3천억 원 정도 나오더라도 비차익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이번 만기에는 비차익에서 받아주기 힘들어 보이므로 차익 매물이 그대로 증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만기일 변동성에 다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1차 지지선이라 하면 그리스는 잘 풀리더라도 만기 충격 감안한 지수대인 것도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1950 라인에서는 사도 괜찮은지 만기만 지나면 다시 올라올 시장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내일 만기일 자금이 크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충격을 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일단 만기일만 지나면은 주말에 있을 경제 지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 주식을 다시 매수해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8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합니다. 네, 오인호색 투자 전략 시간 먼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의견은요. 단기 위험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현금 비중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실적 좋은 IT와 자동차는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은 추세적 전환이 아니라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관심 업종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차장님 관심 업종도 있고 최종대 차장님 관심 업종도 있습니다. 지금 IT 대형주 네, 다시 한번 전략으로 가서 살펴보면요. 네, 우리 신 대표님 의견부터 다시 좀 짚어볼게요.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 전환이 아니라 급등에 따른 그런 조정이다 분석해 주셨고 중소형 우량주가 대안이겠다라는 의견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1950선 부근까지의 단기 조정에 대비하자. 좀 전에 이영준 연구원하고 같은 의견이시네요. 김영진 이사님은 그러나 1970포인트 지지선에서의 반등. 오늘 장중에 그러했었죠. 자, 1950, 70선 정도의 지지선 얘기가 나왔고요. 관심 업종 보면은 김민수 차장님은 IT 대형주와 자동차 부품주, IT하고 차 보자라는 의견은 최종대 차장님과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신승윤 대표님은 차는 없지만 IT는 좋게 보십니다. 이외에도 차와 관련돼 있다면 있을 수 있는 타이어와 건설과 정유 그리고 게임 업종도 관심 업종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오늘 은행 섹터를 빼셨고 무엇보다 중국 관련해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기계 업종도 볼 수가 없네요. IT 건설 인터넷만 관심 업종에 남아 있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상승 추세가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역시 트레이딩 정도로 호흡은 짧아야 된다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코스피가 연 4월째 빠지면서 1960까지도 내려간 날이지만 일시적인 조정이다. 중소형주가 대안이다 하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만나뵀을 때는 2030 정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전인대 개막됐는데 실망스럽고 또 만기일 하루 전에 수급도 꼬이고 그리스까지 이제 속썩이네요. 네네. 일단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과연 지금의 상황을 어떤 그 추세 전환, 하락 전환하는 어떤 국면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이냐를 아마 가장 궁금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린다 하면요. 일단은 일시적인 어떤 그 조정 장세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근거,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상승해왔던 원인이나 배경, 가장 큰 원인이나 배경을 딱 한마디로 꼽아보자면 유동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동성이 지금 현재 변화가 있느냐의 여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세 상황의 그런 변화를 따져보는 가장 큰 어떤 그 원인 내지는 배경이 될 텐데요. 지금 그러한 어떤 기미 내지는 그러한 현상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유동성 팽창 이후에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유동성을 팽창한 이후에 실물 경기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 과연 이제 그 유동성 팽창한 이후에 그 실효적인 효과가 실물 경기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하려는 그런 심리가 투자 심리에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 내 방향 내지는 시장 내 어떤 그 확인 부분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확인 욕구에 약간 의문이 가게 하는 그런 대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 상황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유동성 팽창 정책의 어떤 그 변화, 방향성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종은 일시적이다, 돈 많다. 주변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리스는 조정의 빌미라고는 분석 가능한 것이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하고 좀 경기 문제라서 중국 빌미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동시만기 전후에서 빠졌을 때 곧바로 매수 대응해도 좋을까요? 그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금 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부분이 사실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돼 왔었다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정폭이 충분히 반영이 된 이후에 중국 관련된 어떤 중국 관련주들 이렇게 매수로 다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판단 부분, 과연 이제 그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놓고서 지금 시장 내 관심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뭐 그 연착륙일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 연착륙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모멘텀 자체가 드라이브 정책 자체가 과거 수출 중심에서 이제는 그 내수 확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에 따른 어떤 그 선별력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수출 중심의 중국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선별력을 가지고 내수 중심으로 어떤 그 업종 내지는 종목을 압축시켜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곧바로 업종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 관련주. 그래서 일단은 어제 성장률 하향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안 좋아졌다 하셔서 업종에서는 빼주셨는데, 아까 중소형주가 대안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대형주로만 초과 수익을 내기는 힘든 장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또 사실 시장의 조정기에 들어가 보면은 훨씬 더 빨리 많이 빠지는 게 중소형주라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우리 최혜나 앵커께서 전반적인 어떤 그 중소형주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 내지는 다양한 종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중소형, 특히나 이제 그 우량주 중심의 중소형주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실적 중심의 우량주를 분명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가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꼭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약간 다소간의 그 테마하고도 약간 뭐 일맥상통한다면 상통할 수 있겠고, 아니면 다소 좀 동떨어진다면 동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테마하고는 다소간 좀 성격상의 차이는 있지만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중소형주, 여기에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실적, 이 부분 실적 자체가 지속 가능하냐 여부,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소형주의 하락이 오히려 뭐 더 빠르게 그리고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 부분은 평균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이 내려가는 종목, 뭐 거의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 반면 내려가는 종목도 있다라는 것.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점. 그래서 중소형주를 항상 그 선별을 하실 때는 어떤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평균적인 수익률을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선별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선별을 해나가시면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중소형주 내에서도 잘 선별해야 되고, 이제 중국도 수출이 아니라 내수 키우는 쪽으로 조금 초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도 또 안에서 잘 골라야 된다. 아까 업종 보니까 IT부터 정유까지 있으시던데, 업종 고르는 데 있어서도 역시 유가라든가 환율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다면서요? 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면 지금 현재 뭐 유가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유가의 하락에 의해서 유가의 하락 그리고 환율 상승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항공주의 상승이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전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주가의 상승이다라고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기회로 해서 오히려 그 고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구가하시는 것이 항공주에 대한 어떤 그 조금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유가 관련돼서 계속해서 그 정유 관련주들 뭐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가가 어쨌든 지금 현재 110불이 넘어선 상황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어쩔 수 없이 그 유가 그 정유회사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다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어떤 그 축소가 당연히 비용 전가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의 축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화학주도 조금 좀 멀리하시고 대신에 정유주는 조금 가까이 하는 이런 그 선별을 하는 그런 전략. 결국은 이제 그 유동성 장세 이후에 나타날 실적 장세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할 텐데요. 실적과 관련돼서 어느 업종, 어느 종목에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익을 갖고 가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 꼭 지금 현재 나타나는 환율의 움직임, 유가의 움직임 꼭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리서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외국인들이 3일 연속 팔고 어제보다 오늘 현물 기준으로 더 많이 파는데 만기 지나고 나면은 다시 좀 강하게 사는 매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일단 뭐 시장 내에서 저희들 뭐 해석 내지는 그 전망을 하기에는 대체적으로 1년 정도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금액의 대체적인 수준을 10조 원에서 많게는 한 13조, 14조 원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10조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 매수는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까지 연초에 1월, 2월 달에 우리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 탄력도는 조금 다소간 둔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 중에 아까 게임 업종 설명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NC소프트가 또 다시 강하게 올라와요.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들고 있어도 좋은 섹터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게임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기의 움직임에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크게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장이 간다라는 그런 상황들 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게임주에 대한 포트 내의 어떤 일정 부분의 비중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동시만기 지나고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87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오늘이 동시만기 하루 전날이라는 거 아시죠? 내일 전망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전일 이렇게 또 연결했었을 때 만기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율을 좀 선회하셨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200 선물이 지금 하락 출발을 장중에 낙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만기의 상황은 여전히 조금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일단 가장 부담이 되는데요. 매도에 따른 베이시스 악화보다는 일단 스프레드 매도 수요 증가를 하면서 스프레드를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출회 여부인데요. 프로그램 출회 여부의 가장 중요한 키는 스프레드가 얼만큼 올라가 주느냐가 매물 규모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스프레드가 2.0포인트 수준인데요. 일단은 프로그램 수급이 2.0포인트 수준에서라면 일단은 만기 부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 국가기관이 한 7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의외로 베이시스 0.0포인트 이하만 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차 거래가 지금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들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요. 이들의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만기를 앞두고 현선물 비중 조절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베이스 개선이 됐을 때 베이스 프로그램 순매수를 할 만한 전략적 움직임이 되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만기를 일단 현물 비중을 줄이고 선물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리고 스프레드 수준과 베이스 수준을 봤을 때는 내일 만기 부담은 조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어떤 애널리스트는 한 3천억 정도 물량 출회 가능성 얘기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매물 규모를 예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매물 규모에 대한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일단 저도 최소 3천억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5천억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프로그램 매도 나온 것은 국가기관 물량이 꽤 있는데 이 물량은 오히려 내일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인덱스 펀드가 15조 원 정도
공모형 인덱스 펀드가 15조 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물 비중을 1%를 줄이면 1,500억 원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2에서 3% 정도 현물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가장 적정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정도 수준이면 3, 4천억 원의 기관의 매물 출회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현재 스프레드 베이스 수준에서 외국인 매물도 나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플러스 외국인의 규모 추정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도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된다면 이 만기일 종가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움직임이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좀 가격 메리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만기를 지나면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내일 종가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한 4, 5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만기의 물량 예상해 주셨고 만기 종가 때 저가 매수 전략도 괜찮겠다는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동시만기 지나고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이번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째 빠지고 아까 1960선까지의 조정 깊이가 얕지 않다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현금 확보 좀 해둘 걸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의 급락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장중 진행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의 재파락이라면은 시장을 중기적으로 조정권에 진입시키는 형태로 급락을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결국은 시장이 8월 달처럼 그렇게 급진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하더라도 서서히 하락하는 형태, 즉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어느 정도 반전을 했다가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다시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그 단계를 밟으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쩌면은 시장 자체가 하락을 아예 안 하고 박스권 진행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등이 나왔을 때 2000포인트나 2010포인트를 넘어서는지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제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반응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급진적인 하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사실은 그저께부터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 저가 메리트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노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반전이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중기 조정 이후에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4월째 이어지는 조정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눈여겨보이는 몇몇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LG전자가 좀 눈에 띄더니 오후장에 들어서는 GS건설 상승폭이 커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GS건설은 지금 상승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중대형주들 중에서 종목군들이 비슷한 케이스를 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GS건설뿐만이 아니라 화학 종목들도 날짜가 거의 고점 찍은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정을 받고 21선 정도 선에서 다시 반등을 했다가 재차 매도가 출회되면서 깨고 내려가는 흐름까지 비슷합니다. 반등은 지금 현재로서는 똑같이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GS건설이 선두권을 끊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해외 프로젝트가 지연됐다는 악재가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걸로 표면적인 이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 국면이 보인다는 것으로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반전이 나올 만한 자리니까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중에 눌림목이나 아니면 매수 타이밍으로 그냥 잡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 조정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바닥 탈출을 하는 종목군으로는 상당히 좀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도 오늘 반등이 상당히 좋죠. 지수가 약세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아침에 오르고 난 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의미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기관 내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2월 20일 날 고점 이후로 내리막을 탄 다음에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오려는 조짐이 있고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장중에 좀 밀릴 때라든지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리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최근에 큰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만 오늘 상승이 상당히 큽니다. 신성장 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기대감이 크게 급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라코타 타일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각돼서 지금 주가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앞서도부터 이미 올라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좀 과매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많이 하락하는 콜드 종목, 사실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 철강, 화학, 기계, 여전히 좀 부진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학주가 오늘 특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화되면서 최근에 화학주들의 진행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렇지만 종목들 따라서는 좀 진행이 틀려지는 종목들도 많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카프로가 오늘 대표적인 화학주 중에서 조정받는 상황인데 어제 주가의 상승이 좋았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면화 수출에 대한 금지가 내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면화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면화의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 쪽에 수요가 증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카프로라든지 KP케미칼 같은 이런 원료 생산 업체들이 지금 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형국이고요. 오늘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바닥을 다지고 탈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 시에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주에 대한 매도 물량이 전체 업종 전체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면은 또 다른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침의 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강 쪽도 지금 역시 실적 우려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강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급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시점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을 이탈시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눌림목을 거친 다음에 재차 오르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두시고 매수를 하셔도 충분할 걸로 판단이 돼요. 아직은 매수보다는 좀 더 추이를 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운주도 오늘 조정인데요. 전체적인 추세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하락은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동안 상승에 대한 어떤 숨고르기 형태로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대략적으로 18,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면서 3개의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연속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당분간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의 횡보가 예상되고요. 한 2달에 걸쳐서 상승했던 만큼 횡보도 그만큼의 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가 매수, 고가 매수를 반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다가 박스권을 넘어가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 35분 현재 코스피는 1985포인트, 프로그램 매물은 4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에서 민종화 차장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과 또 기관이 장중에 함께 사주면서 좀 낙폭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정확히 타이밍적으로 보면은 어제 조정 빌미는 중국 쪽이었고 오늘은 그리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밤 그리스 네. 국채 교환 협상 난항이 지금 문제인데 네. 디폴트 선언할까요? 네, 저는 한 99% 디폴트 선언은 없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가장 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어제 그렇게 그 민간 채권단의 뭐 대표격인 그 국제금융협회에서 만약 우리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했을 경우에는 약 1억 유로? 1조 유로가 좀 네. 비용이 들고 그 외에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의 뭐 그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한 3,500억 유로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이렇게 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일단 뭐 주가 조정에 좀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막판 저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또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어제 유럽 증시가 뭐 2%대에서 뭐 3%대까지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네. 유독 그리스만이 한 2.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6개월물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표면금리가 약 4.8%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디폴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국채 발행을 또 성공적으로 또 발행하는 거 보면은 충분히 저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일단 뭐 6개 은행, 그다음에 8개에서 9개 그리고 연계금에서 일단은 이번 그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제가 이렇게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디폴트까지는 충분히 갈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는 뭐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이유를 들면서 조정의 빌미가 됐고 또 금일 같은 경우에 또 그리스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동성의 그런 좀 공백 속에서 그러니까 내일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 수급적인 그런 공백에 따른 그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내일 오후부터라도 충분히 장은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일 오늘까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일단 충분히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은 뭐 가장 크게 뭐 주가 조정에 좀 수급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 그 내일 만기일 때까지는 뭐 크게 뭐 매물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고요. 오늘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뭐 그 프로그램 매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금일 뭐 빠르면 뭐 금일 아니면 뭐 내일 오후 정도 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 선물 쪽에서는 많으면 한 5천억 정도, 일단 뭐 베이시스 투 베이시스 지금 고평가돼 있었던 스프레드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영준 애널리스트도 한 적게 봐도 한 3천억 정도 내일 물량이 나올 것 같다. 사라고 얘기한 선물 쪽의 김현준 연구원의 경우에도 한 내일 마지막쯤에서 종가의 매수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한 내일 뭐 거의 한 시작부터 사 들어가도라고 조금 타이밍이 이르게 매수를 얘기하시네요. 네. 일단 지금은 다시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일단 그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지수 관련 대형주로 뭐 상승 추세를 상승 반등 쪽을 확인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수익을 좀 내기가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예. 좀 미리 이번 같은 뭐 박스권 장세 속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뭐 수익률 측면에서 뭐 지금 워낙 박스권 자체가 그렇게 좁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일 시작하기 전 지금도 조금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내일 시초가 내일 아침 분위기가 지금 종가보다는 뭐 거의 종가가 지금 나올 텐데 조금 더 낮을 수 있는 것인지 언제 사는 게 더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 내일 아침이 나은지 내일 아니면 오후장이 나은지 뭘 사면 됩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타이밍보다는 저는 뭐 지수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저도 예. 오늘 아침에 개파락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1970포인트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좀 매수를 계속 해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는 뭐 1980포인트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990포인트 이상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좀 매수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좀 낙폭이 컸던 업종, 뭐 지수 관련 대형주 쪽에서는 뭐
낙폭이 컸던 뭐 화학주라든지 뭐 조선주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뭐 중소형주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1분기가 전통적으로 좀 실적이 상당 부분 안 좋게 나왔고 또 이번 또한 1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업종 전체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다지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일부 업종에서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많이 빠진 대형주인 화학이라든가 조선 좋게 보거나 혹은 중소형주 가운데 실적이 좀 괜찮은 쪽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민중화 차장님이 직접 들고 오신 종목이 무려 2가지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또 대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좀 소형주인데요. 일단 앞에 전문가님께서도 뭐 언급을 했지만은 그 왈리라는 종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갖고 나온 종목 왈리인데 일단 제가 한 3개월 전에 직접 탐방을 가서 여러 가지 좀 상황 파악을 해왔고 지금 고심하다가 지금 이제 매수 적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 왈리라는 회사 자체는 그 건축, 그러니까 뭐 건물 내 그런 타일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만드는 업체인데 뭐 기존 제품에 대한 실적은 고만고만했습니다. 하지만은 작년도였죠. 그 테라코타 패널이라고 하는 그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하면서 그 매출이 생각보다는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1월 달하고 2월 달 확인된 매출만 해도 100억이 벌써 넘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가 워낙 그 건설 쪽에서는 비수기인데다가 또 이번에 신제품이 뭐 생산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100억이라는 매출이 벌써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러네요. 그 성장성이 감옥할 만하다고 이렇게 좀 반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펀더멘탈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올해 예상 PER 수준이 약 4.6배 정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워낙 뭐 저평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올해 또 매출 또한 뭐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한 65% 정도 좀 증가할 것을 보고 있고 단기 순이익 또한 좀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왈리라는 종목 뭐 충분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오전까지만 해도 뭐 2%, 1%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지금 오니까 이렇게 7%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가격도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니까 충분히 매수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 매수 괜찮다고요? 네. 예, 그럼 매수가는? 일단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자문사 쪽이나 뭐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올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리 좀 선침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갖고 오셨다고요? 네, 자원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비철금속 또는 금속을 그런 짜투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많이 긁어 모아서 예. 그거를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뭐 영풍이라든지 그런 대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요 자원을 갖고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그 그러니까 타이어 안에 강철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을 했고 또 지금 현재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이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 코드 내에서 그런 철을 빼낼 수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원이라는 종목은 충분히 뭐 7,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들고 나왔고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얘네들이 뭐 포스코라든지 이렇게 납품을 하려면은 일반 타 동종업체는 육상으로 이렇게 좀 옮겨서 뭐 유가 최근에 뭐 고유가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걸 생각을 하면은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좀 적게 나왔는데 이 자원이라는 종목은 그 6개 정도의 그런 그 자가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육상 유통이 아닌 뭐 해상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뭐 워낙 타 동종업체 대비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원은 제가 강력하게 7,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일단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현재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12% 정도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뭐 부담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뭐 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매수가는 또 금일 종가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기간은 이렇게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금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이지만 나중 돌아보면 괜찮은 가격일 거예요. 완리와 자원 두 종목이 신규 종목이었습니다. 기존 포트 이제는 열어보죠. 자, 우리 민용화 차장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세미텍 30%, 마이크로 컨텍솔 15%, 그 외에 손오공 5%, K맥이라는 종목도 있었군요. 현금도 역시 보유하고 있었고. 자, 가장 놀라운 수익률은 손오공 37.3% 수익인데 이익 실현하겠다. 2월 15일 날 편입됐습니다. 지금 한 달이 안 돼서 37% 수익.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 쪽지를 주셨는데 2번 올린 목표가를 전부 도달했어요. 그리고 세미텍과 마이크로 컨텍솔도 아주 지금 퍼포먼스가 훌륭하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 손오공. 네, 일단 손오공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익 실현은 했지만은 이익 실현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워낙 지금 뭐 타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지금 공개가 됐고 또 그 디아블로 3에 대한 것도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남들이 살 때 좀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네. 방송에서도 너무나 많이 오픈됐기 때문에 굳이 너무나 많은 뭐 개인 물량도 들어왔고 또 오히려 기관에서는 또 매도로 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7,000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도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오늘 이익 시전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세미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세미텍을 왜 제가 지금 계속 들고 가고 있고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2대 주주가 있습니다. 2대 주주가 기존에 지분율이 9% 정도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분율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거를 좀 알아보니까는 좀 블록딜로 좀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시장에는 아직까지 뭐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2대 주주 지분율을 한 달 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약 11% 정도 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회사를 아주 좋게 보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따라서 뭐 가장 큰 펀더멘탈 상승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양 그런 매출이 상당 부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 뭐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미텍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 뭐 1차 뭐 4,400원 제가 제시를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는데 저는 일단 뭐 4,400원 만약에 단기간에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상향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가격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전에도 이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또 제가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가장 올라갈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방송을 할 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좀 옆으로 많이 기었다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컨텍솔은 너무나 가려졌습니다. 지금 그 엘피다 파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이닉스 2차 벤더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저는 이 마이크로 컨텍솔, 이 IC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마이크로 컨텍솔이 진정한 저는 그 엘피다 파산의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오픈이 된다면은 주가 상승은 좀 더 크리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텍솔을 충분히 뭐 5,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세미텍, 마이크로 컨텍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자, 민정화 차장님 오늘 이렇게 해서 2개의 신규 종목 넣으셨어요. 완리와 자원. 이제 이 포트에서는 손오공을 볼 수가 없지요. 자, 종목 수는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자, 완리까지는 들어가네요. 오늘 완리 좀 급등하고 있지만 종가의 담자 목표가 6,000원 제시하셨고 세미텍과 마이크로 컨텍솔 아주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원이라는 종목도 급등 중이지만 종가에 꼭 잡으십시오. 7,000원 목표가 제시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종화 차장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